이번 시간은 조선시대 찐무당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사실 아시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처음 접한 것은 언제였냐면 아주 오래전에 석용산 스님의 저승갈 때 뭘 가지고 가지 그런 책이 나왔었죠. 그 당시 엄청나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베스트셀러가 된 책이 바로 석용산 스님의 저승갈 때 뭘 가지고 가지입니다. 그 당시 대한민국 사람으로 석용산 스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마 없었을 것이고 저승갈 때 뭘 가지고 가지라는 책도 모르는 사람이 별로 없었을 거예요. 종교를 초월해서 기독교인들도 그 책은 많이 읽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그 당시 그 책을 사서 읽었는데 그 끝부분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이 조선시대 찐무당 이야기입니다. 원 제목은 윤보선 대통령의 조부 윤응열 대감의 삼생 이야기라고 이제 제목은 그렇게 붙여져 있는데 저는 이 무당을 찐무당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영험함도 대단하지만 그 영험함으로써 명리를 구할 수 있고 엄청난 부를 축적할 수도 있는 그런 대단한 무당이었던 여자 이야기인데 이 무당은 그런 명리를 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신의 처지를 비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이 내려서 무당 노릇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자유의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신의 지배를 받게 되거든요. 그런 상태가 너무나 괴로웠던 것이죠. 그래서 나는 자유의 몸이 되고 싶다. 이 신을 천도시키고 싶다. 그래서 나는 자유의 몸이 되고 싶다고 간절히 발언을 했고 그래서 마침내 벗어났다는 그런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이 이야기가 그 부분은 다루지 않고 윤응열 대감 이야기만 다루고 있더라고요. 근데 석용산 스님의 그 책에는 그 끝부분에는 그녀가 결국에는 그 신내림에서 벗어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범한 야인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평범하게 살다가 생을 마쳤다는 이야기도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이제 본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윤응열 대감은 윤보선 대통령의 조부 윤영렬의 형님이 되시는 분입니다. 1903년 조선조 말 군부 대신이었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의 정제는 고종 때로서 대원군과 민비의 그 권력 암투가 엄청나게 심하게 일어났던 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도 거기에 휘말렸던 것이죠. 그래서 완도섬으로 전라도 완도섬으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지금이나 그때나 권력 투쟁에 휘말리면 정말로 힘든 그런 상황을 맞이할 수가 있죠. 이 윤대감이 3년 동안 유배 생활을 이제 하면서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나는 언제나 풀려날까? 그러던 중 하루는 몸종이 어디를 갔다 오더니 대감님, 문두라는 여인이 점을 어찌나 잘 보는지 사람들이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마 그 당시 그러니까 전라도 완도에 이 영험한 무당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때 당시는 무당들도 전국 순회를 했다고 합니다. 잠시 머물면서 그런데 이제 그 무당이 거기에 왔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몸종이 이제 거기를 갔다 온 것입니다. 이 몸종도 답답했겠죠. 우리 대감마님이 언제쯤 유배에서 풀려날까? 그런 궁금증을 갖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를 하니까 이 대감마님도 윤응열 대감도 언제 풀려날까? 정말 나도 점이라도 한번 쳐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겠죠. 사람이라면 누구나 저는 그럴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래도 대감 체면에 아래 것들이 치는 그 점 치는 곳에 직접 가기는 좀 그렇고 그때 당시는 그렇잖아요. 대감이면 엄청난 위치잖아요. 그래서 이 몸종에게 그 무당을 오라고
예, 그렇게 합니다. 나한테 와라. 그러니까 여기로 직접 와라. 그래서 내가 좀 점을 보고 싶다. 그래서 이 몸종이 달려가서 그 얘기를 무당에게 전하는데 무당이 대단히 당당한 무당입니다. 아쉬운 사람이 오시라고 하십시오. 대단한 여자도 젊은 여자가. 그러니까 참 대감이 어이가 없기도 했겠죠. 내가 아무리 유배를 왔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래도 대감인데 이 나라에 참 고참 맹랑하구나. 그러면서도 이 윤석열 대감은 너무나 답답하니까 자존심을 굽히고 무당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무당에게 묻습니다. 내가 도대체 어디 사람으로 여기에 와 있는지 너는 알 수 있겠느냐? 예, 영감님은 서울 사람인데 유배를 오셨군요. 그래? 그럼 언제쯤 풀려나겠느냐? 죄가 없으니 이제 한 보름만 있으면 해배 문자, 즉 귀양이 풀렸다는 문서가 올 것입니다. 누구 앞이라고 거짓말을 하느냐? 저는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냐? 그렇다면 이렇게 왔으니 내 아들의 소식이 궁금하니 알려줄 수 있겠느냐? 영감님의 자제는 유학을 하고 있는데 천국에서 유학 온 여자와 내년 가을 상해에서 결혼식을 합니다. 그때는 부자가 상봉을 하겠습니다. 허허, 그것은 모두 훗날 일이니 당해봐야 알 것이고, 그럼 이번에는 나의 전생에 대하여 말해줄 수도 있겠느냐? 예, 영감님은 전생에 스님 노릇을 하다 온 분입니다. 그래? 어디서 스님 노릇을 하였단 말이냐? 함경도 안변 서광사였는데 법호는 해파이고 법명은 여선이라 불렀습니다. 대단하죠. 이렇게 낱낱이 안다는 거. 그냥 뭐 전생에 스님이셨군요 라는 것은 알 수가 있어요. 승복을 입은 모습에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법명까지 다 안다는 거. 정말로 대단한 무당. 정말 대단한 무당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그 당시 수행을 잘한 스님이었느냐? 예, 영감님은 형제가 다 출가하여 중이 되었는데 대감은 수행을 잘 하다가 열반하신 뒤 다음 생을 중국에서 태어나 일품 대신에 벼슬을 하여 이름을 천하에 날렸고 두 번째는 조선에 태어나 오복이 부족함으로 얼마 안 가서 대감의 소리를 듣겠소이다. 그러나 영감님의 형님은 중노릇을 하면서 공부도 하지 않고 시주돈만 받아 수용한 과보로 지옥에 들어가 고초를 받다가 인간으로 세상에 오기는 했으나 빈궁보를 받아 지금은 강원도 통천군 새슬막에서 술 장수를 하고 있는데 두 손이 조막손인데다 이경운이란 이름으로 살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무당입니다. 전생에 형님과 같이 스님이 됐지만 윤석열 대감은 수행을 잘해서 그 다음 생에도 중국에 태어나 벼슬을 했고 또 이렇게 이번에도 두 번째는 조선에 태어나 또 대감 소리를 듣는 그런 위치에 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형님은 통천군, 강원도 통천군 새술막에서 술장수를 하고 있다. 그런데 조막손이다. 시주돈을 이렇게 착복한 그 과보로 조막손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름은 이경은이다. 이것까지 어떻게 그렇게 무당이 알 수 있습니까? 와, 이거 완전히 뭐 천안통, 숭명통을 한 그런 무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점괘를 내니까 이제 마침내 윤대감은 그제서야 이제 가슴에 깊이 와닿는 듯 하여서 이 문두라는 여인에게
이 여인이 이제 말해준 것들을 모두 이제 쪽지에 기록해 둡니다. 과연 정말 이대로 될까 이제 보는 것이죠. 그 후 윤대감은 그 문두라는 무당의 말대로 보름이 지나자 귀양에서 풀려났고 이듬해 가을에는 아들 치호가 중국 상해에서 결혼식을 한다는 연락이 와서 부자 상봉을 하였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군부 대신에 오르는 등 하나도 틀림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제 한 가지 궁금증이 남았겠죠. 그 무녀의 말이 다 맞았지만 서광사에서 중노릇했다는 사실을 이제 확인해 보려고 아들과 수행원들을 대동하고 서광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서 윤대감은 이제 산중에 대중 스님들이 모인 자리에서 지금으로부터 한 100년 전후하여 해파 여순이라는 사람의 행적을 아는 분이 있느냐고 묻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뒷산에 있는 내원암에 참배를 하려고 가다가 잠시 쉬고 있는데 암자 입구에 부도들이 무성한 풀에 덮여 있는 것을 보고 뽑아주려는 순간 그 부도에 해파 여순이란 이름이 선명하게 쓰여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대감은 깜짝 놀라면서 아들 치호와 수행원들을 불러 부도에 절을 시키고 주머니에서 그 문드라는 무당에게 듣고 적은 종이 쪽지를 보여주는데 해파 여순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모두들 놀라게 되죠. 대감은 서광사 절로 내려와 산중 스님들을 모이게 한 뒤 완도에서 있었던 일을 설명하자 대중 스님들이 놀랍니다. 이때 원로 스님인 설화화상께서 완도 유배지에서 삼생사를 말해준 분은 문두라는 점쟁이 여자가 아니라 법당에 앉아 계시는 문수보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수보살의 이제 화신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설화 큰 스님은 모든 일을 그토록 잘 아시면서 왜 묵묵부답이었습니까? 불보살이 하시는 일에 소승이 참견했어야 되겠습니까? 대감께서 직접 행하여 깨닫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설화 스님의 말씀을 듣고 윤대감이 대웅전으로 들어가 문수보살님 앞에 절을 올리고 얼굴을 들어 쳐다보니 자신에게 점을 보아주던 바로 그 여인이었다. 너무나 놀랍고 신기하여 불상자대 아래 쓰여있는 조성 내역을 적어놓은 명문을 읽어보니 거기에도 중명비구 해파 여순이라 적혀 있었다. 윤대감은 보살상 앞에 엎드려 자비하신 불보살님께서 인연중생을 버리지 않고 구제하여 주시니 은혜에 보답할 길이 없나이다 며 무수히 절을 올립니다. 윤대감은 그 길로 윤대방이라는 수행원을 시켜서 강원도 통천군 주막집에 가서 술장수를 하는 이경훈이라는 사람을 찾아 데려오너라. 두 손이 다 조막손이라니 찾기도 쉬울 것이니라. 명을 받은 윤대방이 강원도 통천군 주막에 도착하니 정말 술 장수를 하고 있는 이경훈이라는 조막손을 가진 사람이 있어서 4일 만에 데려옵니다. 수행원들이 대감께 절을 올리라고 하자 그만두고 앉으라 한 뒤 전생담을 말해주며 살기가 매우 곤란해 보이니 돈 100냥과 흰 광목 10피를 줄 것이니 논밭이나 좀 사고 옷이나 지어 입으시오. 이 모두가 부처님의 한량없는 은덕이니 과거사를 뉘우치고 연불참회를 많이 하여 업장소멸하십시오. 이경훈이라는 사람은 전생의 동생이 금생의 부모보다 낫다 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광새에는 시주금 200냥을 바치면서 내가 전생에 복을 닦은 절이니 부처님 공양금으로 써달라 하고는 그 다음날 서울로 귀경하였다고 합니다. 보통은 여기까지 이제 서광사 사지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윤흥열 대감이 이 무당에게 은혜를 갚을 수밖에 없겠죠. 당연한 수순이죠. 그래서 찾아갑니다. 이 무당을 찾아가요. 그래서 소원이 무엇이냐. 물론 문수보살의 이제 화연으로 왔다라는 말도 있는데 아무튼 이 무당을 찾아가서 소원을 말해보라. 내가 소원을 들어주겠다 하니까 그때 이 무당이 말하기를 나는 신내림을 받아서 이런 무당 노릇을 하는 게 싫습니다. 저는 자유의 몸이 되고 싶습니다. 내 자유 의지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그 신내림을 벗어날 수 있게 해주겠느냐. 이제 그런 이제 질문을 하죠. 그랬더니 이 무당이 말하기를 수많은 대덕 스님들을 모시고 자신의 몸에 실린 그 신이죠. 신이 실렸을 거 아니에요. 그 신을 천도시켜 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거는 들어줄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윤흥열 대감이 그 당시 대덕 스님들을 여러 분을 모시고 그 무당의 몸에 실린 그 어떤 신이 이제 들어왔겠죠. 그 신을 천도시키는 49제를 치르게 됩니다. 아주 정성스럽고 성대하게 49제를 지냅니다. 그러자 바로 그 신이 떠나고 이 무당은 자유의 몸이 됩니다. 그래서 윤흥열 대감께서 그 당시 뭐 서울 어디 뭐 산 밑인가 작은 암자 그러니까 집을 하나 마련해주고 거기서 살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무당은 거기서 평범한 사람으로 살다가 이제 돌아가셨다는 그런 내용이 석용산 스님의 책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생에 윤흥열 대감이 인연을 맺었던 스님이었을 때 인연을 맺었던 문수보살이 화연으로 잠시 이 무당에게 화연으로 놔두어서 그런 점괘를 영험하게 나오게 만들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문수보살이.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관세음보살 기도를 하던 뭐 지장보살을 하던 기도를 하다 보면 누군가가 어떤 정보를 줄 때가 있어요. 그때 관세음보살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네라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관세음보살이 직접 나타나서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누군가를 통해서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아니면 꿈에서 이제 그렇게 현몽을 하시든지 그런 것이죠. 현실적으로는 누군가 사람을 통해서 그런 정보를 주는 것이죠. 그렇게 보는 게 맞지 않나 저는 싶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 윤흥열 대감의 이제 환생이 다음 생에는 윤보선 대통령으로 태어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스님 노릇을 잘하시고 복을 많이 지으셨기 때문에 대통령도 되고 그랬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복을 지어야겠구나. 한 생을 정말 잘 살다 가야겠구나. 그러면 자연스럽게 다음 생도 다다음 생도 좋을 것이라는 것이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